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참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좀 많이 추워졌지만 내 계좌까지 추워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계좌까지 따끈따끈하게 데워줄 전략들 오늘도 1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소 시장 13거래일 만에 3,2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일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4%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0.03%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기술주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정식 고용 지표 아니고 ADP에서 발표한 민간 고용입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은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1시간 동안 저희가 투자 작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빅테크 러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최근에 이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는 만큼 빅테크 러시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오스코텍인데요. 이 폐암 신약인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오스코텍이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 콘텐츠와 게임주 동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주가 전망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일부 게임 종목들 상승세 대단히 나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빅테크 러쉬입니다. 이 러쉬가 돌진한다는 뜻인데요. 최근에 미국 내 시장 빅테크 러쉬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애플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정말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애플뿐만 아니라 빵 주식들,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주식들도 최근에 흐름이 좀 신고가 쪽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빅테크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시장이고 다들 알고 계시는 이미 그 애플 컴퓨터의 시총이 어제 기준 2.53조 달러입니다. 2.5조 달러를 넘었다. 2.5조 달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 GDP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GDP 1.7조 달러입니다. 1.7조 달러에 한 40% 정도 더 올라가는 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그리고 2.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빵 주식들 또는 또 마가 주식들 이런 그 상승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 시장의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프라임포닉이라는 클래식 음악 그 앱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전용 앱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애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애플 뮤직,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컨텐츠 제공을 하는 그런
영업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음원이 계속 확장되는 급속히 팽창되어지면서 그 고객을 계속해서 상당 부분 말아들이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프라임포닉에 대한 인수가 상당 부분 시장 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젊은 층을 더 넘어가서 이제는 그 장년층, 중장년층까지 클래식을 사랑하는 중장년층까지 흡수할 것이다라는 음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서비스와 관련된 그 제공 그러니까 콘텐츠를 더 확장하는 그런 상황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난 2014년 비츠 인수했고 셔잼도 인수했고 플래툰도 인수했고 근데 애플 컴퓨터가 추가적인 지금 그 대기하고 있는 호재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월 13일 아이폰 13 언팩 행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언팩 행사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이미 시장에 알려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위성통신 칩이 탑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원활한 통신 기대감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애플 컴퓨터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이유, 그런 배경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컴퓨터가 어제 기준으로 2.53조 달러고요.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28조 달러, 구글이 1.93조, 아마존이 1.73조, 페이스북이 1.07조 달러. 문제는 지금 계속 지속 상승될 것이냐,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 그리고 추가 상승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이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충분히 충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유동성 이슈가 다시금 시장 내 재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상승세가 조금은 좀 둔화 내지는 오히려 하락 장세로 바뀔 그럴 가능성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런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그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 물론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유동성과 실적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나서는 빅테크 주식들한테 돈이 계속 몰리는 그런 이유 따로 설명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다.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이런 빅테크 주식들 시장 주도 종목군들의 어떤 그 실적은 어찌 보면 시장의 지속 상승을 위한 무조건 필요 조건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동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결국은 델타 변이일 것이다. 시장에서는 일단 고용에 촉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고용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변수는 무엇보다 델타 변이일 것이고 델타 변이가 결국은 고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고용은 결국은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일단 지난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실망감 오히려 시장 내 전화위복의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테이퍼링이 조금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일단 힌트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당장 제일 주목하고 있는 그 지표는 이번 금요일에 발표될 내일 발표되는 부분이죠. 미국의 8월달 고용지표 실업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시장 내 힌트를 줬는데 그 힌트 보니까 유동성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지난번 미국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반도체 경기에 대한 피크 아웃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은 컨택트 주식과 언택트 주식 간에
어떤 그 순환매 양상, 지금 현재는 당장은 언택트 관련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동성의 단기 지속은 기대감 여전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3분기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3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 결국 모멘텀 피크아웃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향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재확산,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더블 딥으로 빠지게 될 거냐, 아니면 언택트 관련제에 대한 관심이 더 지속될 것이냐, 테이퍼링이 늦춰질 것이냐, 아니면 당겨질 것이냐.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우리 실물 경기에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새로운 평형 상황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를 놓고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유동성 정상화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 자연스럽게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모멘텀 피크아웃을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모멘텀 피크아웃을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장의 방향성과 경제 현상의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지금 현재는 컨택트와 언택트,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키 맞추기 양상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쏠림 현상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왜냐하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완화하는 모양새, 테이퍼링 시점이 연기가 되어지는 그런 양상, 그리고 파월 의장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일단 당장의 이슈는 금리가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로 딱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모양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계속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유동성 조절을 해나가는 그런 시장 상황의 전개, 그런 속에서 시장은 실적 장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다만 여기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속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언택트와 컨택트의 키 맞추기 양상이 진행될 테지만, 당장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언택트와 컨택트의 혼조 속에서 무게중심이 조금은 언택트 관련주에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환경들 속에서 결국 빅테크 주식으로의 러시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 빅테크 러시가 이루어지니까 빅테크 향 수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빅테크 모멘텀에 소위 말해서 편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제도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었죠. 특히나 애플향 비중이 높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 어제도 시장 돋보이는 어떤 그 주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언택트 관련주의 쏠림의 당분간 지속, 그러면 언택트 향 편승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수출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당장, 지금 현재의 어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간의 다소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그런 속에서 우리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빅테크 러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애플도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도 있고 여러 가지 M&A 이슈가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또 커진 이렇게 몸집이 계속 불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편승해서 다른 종목들도 좀 수혜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에 뭐 잭슨홀 미팅이라는 불확실성 안개가 거쳤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고용 지표에 지금 상당 부분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 유동성 이슈가 단기적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그 흐름, 근데 그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다소간 조금 이제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대비해서 그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시장, 이제 모멘텀,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된 단기적인 안도 모멘텀의 어떤 그 둔화, 그 이후에 찾아올 것이 무엇일까? 일단 고용의 촉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를 좀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시장 내 핵심 이슈는 세 가지 명확합니다. 모멘텀 피크아웃이라는 부분, 3분기 실적 대기라는 부분,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부분,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 모멘텀이 꺾였다라는 부분, 3분기 실적에 우리가 조금은 더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 여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금 2,000명,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다시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유동성 이슈, 당장은 고용이라는 부분이 유동성 이슈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번 주, 내일 저녁, 우리 시간은 내일 저녁 발표될 미국의 미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8월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번 미국 증시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고용의 촉각을 준 기술주 중심의 상승 마감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ADP 민간 고용 수치가 전망치의 절반밖에 못 나오는, 시장의 전망치는 61만 3천이었죠. 근데 발표치는 37만 4천. 다행스러운 것은 전월에 32만 6천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37만 4천으로. 근데 전망치 대비는 줄어드니까 이 조금이나마 지난달보다 나아진 부분이 오히려 전망치를 하회한 부분과 같이 맞닥뜨리게 되면서 같이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비둘기적인 통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어졌다. 고용,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고용의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시장의 골디락스 장세를 그대로 그대로 전망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비둘기적인 통화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라는 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코로나19 확산 여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문제는 지난번 컨택트와 언택트 이렇게 양분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컨택트 관련주, 항공이나 호텔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관련주들은 여전히 상승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 델타 변이와 백신 보급 확산이라는 부분 속에서 투자 심리가 다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혼조 양상이 띄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더 언택트 쪽으로의 관심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라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라는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컨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키맞추기 장세도 분명히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중장기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백신과 관련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백신에 따른 안도보다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무게중심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 백신 차별화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진국과 신흥국, 우리나라 시장의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양상의 진행, 이때까지 경험치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백신 차별화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백신 차별화로 인해서 특히나 동남아 생산국가 중심의 백신 차별, 백신 보급률의 저하 부분, 결국 베트남이랄지 태국이랄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의 핸드폰과 관련된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전자제품과 관련된 생산 기기 상당히 중요하게 그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금 백신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백신 코로나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백신 차별화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에도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 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건 생각, 곰곰이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보급률이 조금 좀 저조한 것도 역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사이에서의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선진국향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 미국향 수출주, 경기 민감주,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전체적으로요, 지금 현재 차별화 계속 나타날 텐데 유동성 이슈와 관련된 차별화 양상, 그리고 기술주와 금융주 간의 차별화 양상 나타납니다. G2 성장성, 미국과 중국 간의 성장성 이슈, 그리고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출주와 내수주의 차별화, 백신 보급과 관련된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컨택트주, 언택트주 간의 차별화, 모멘텀 이슈 있습니다. 빅텍, 특히나 애플 컴퓨터의 어떤 신작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환율 이슈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관계. 우리 시청자님 이런 그 다양한 차별화 생각해 보시면서 나이가 맞는 포트폴리오, 지금은 어떤 쪽으로 차별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차별화 양상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해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주신 만큼 내 포트에 맞는 종목이 어떤 것일지 오늘의 이 대응 전략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기승전 레이저 티닙이라는 주제인데 이 레이저 티닙 다른 종목에서도 좀 언급이 된 바가 있죠. 폐암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저 티닙에 왜 기승전 이 레이저 티닙을 좀 집중을 해봐야 좋을지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전에 좀 여쭤볼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녹십자와 유한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작전 리포트를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녹십자 그저께 9% 마감했고 어제는 유한양행이 또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정리해보자면 녹십자와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다면 백신, 위드 코로나 시절이 이제 대두되고 있으니 CMO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녹십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십자를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녹십자, CMO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 얀센 백신 위탁 생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녹십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CMO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백신에 대한 생산력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WHO 독감 백신 사전 적격성 평가를 인증받은 기업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요일 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당일 약 9%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도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추세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신 기업 CMO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탄탄한 실적과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을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원료의약품, 일반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 모두 다 8% 내지 24%까지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 사업부문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으로 열릴 WCLC 그러면 세계 폐암 학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SMO 유럽 종양학회죠.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 동안 새로운 데이터들이 좀 발표된다면 레이저 티닙 폐암 관련된 치료제 쪽으로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앞으로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 티닙이 앞으로 조금 블록버스터급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작전 리포트를 말씀드렸던 그날이죠. 어제 마찬가지로 장중 4%대 마감을 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그리고 산업의 흐름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내가 진입해야 할 시점을 조금 잘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스코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대세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도가 있는 바닥을 좀 다져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자세한 리포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키움증권 리포트와 4월 1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스코텍은 98년도 뼈 이식제, 골 이식제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 2007년도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그해 레이저 티닙을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자회사 제노스코 레이저 티닙의 원 개발사입니다. 이 제노스코를 통해서 신약 개발 연구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레이저 티닙의 적응증인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매출은 전체 항암제 시장에서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 않은 큰 규모의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열어놓으면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오고 또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차트적으로도 좀 보여지는데요. 세비도 플래닙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EA 임상에서 유효성 입증이 올 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비도 플래닙은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정상적으로 임상이 또 한 번 진행 중입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에 또 다른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과 이 정도 하락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일부 충분히 받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을 기술 이전한 원 개발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3세대 치료제입니다. 기존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 투여 후에 재발된 환자들에게서 임상적 효능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적당한 치료제가 없었던 시장에서 레이저 티닙이 새로운 치료제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레이저 티닙이 블록버스터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티닙은 국내 출시를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렉라자 국내 급여가 등재가 되었고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그리소 기존 치료제 대비 가격은 5% 정도 낮은 수준인데 타그리소는 허가에서부터 급여 적용까지 약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들었는데 레이저 티닙은 이 과정이 6개월 정도로 빠른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렉라자 국내 매출이 약 100억 원가량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약 10%의 로열티가 따지고 보면 얀센이 유한양행에게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에게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혁신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ASCO 미종양학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CO에서 객관적 반응률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 지정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확인이 된다면 이 혁신 치료제 신청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심사에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반 심사, 우선 심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속 출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ESMO 유럽 종양학회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회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관련된 기업들의 그리고 환우분들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스코텍의 파이프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와 면역질환제 쪽으로 있는데요. 세비도 플래닙 앞서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 큰 기대를 얻었었으나 이제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적응증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뭔가 더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면 일부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I-G-801이라고 하는 부분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고형암 적응증에 현재 임상 1상과 전임상을 진행 중인 세 가지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는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상승과 그리고 좀 실망감에 조금 하락을 이어온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도 타그리소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달러 규모까지 상승을 2015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또는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레이저 티닙이 출시된다면 국내 매출은 약 100억 원, 그리고 해외 매출은 이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로열티가 얀센과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렇게 차례차례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원 개발사인 오스코텍을 좀 다지고 왔습니다. 결국엔 기승전 레이저 티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아왔고 세비도 플래닛 유효성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는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 대바닥 구간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하고 그 기대감이 다른 조금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기승전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루어질 ESMO, 유럽 종양학회까지 결과를 좀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는 현재 5만 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고 상승, 대세 상승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5만 원까지는 일부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오스코텍도 기승전 레이저 티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오랫동안 고생한 주주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단가가 6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라면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를 접근하실 때에도 실체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 성과나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임상, 전임상 데이터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끝으로 차트적으로도 추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더 나은 성과,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부 추세선은 이렇게까지도 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마다 매수 타이밍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끝으로 오늘 살펴보았던 오스코텍도 앞서서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이후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밴드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 폐암학회 9월 8일부터 14일이고요. 그리고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와 데이터들이 조금 노출된다면 바이오 기업들의 재차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고 연구 성과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약바이오 살펴보자라는 말씀 오늘 오스코텍과 함께 더불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오스코텍이었고요.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 역시 차트상 저위험군에 있다라는 설명 주셨는데 이런 정보들 더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이야기 그대로 방송 외에도 담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벌써 목요일장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자, 모든 종목들이 목표 가격과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동신건설과 삼익 THK가 수익률 14% 얻어가면서 목표 가격,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YJM 게임즈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CJ E&M도 목표 가격 도달했고요. 수익률이 26.67%로 굉장히 큰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수익률 32.8%고요. 나머지 종목들 현대코퍼레이션이 손실을 조금 줄였고 나머지 알랩과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 세 가지 종목 전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전부 다 수익권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광주신세계 어제 이후로 수익 조금 더 추가하면서 5.3%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마지막 장에서는 CJ E&M이 0.6%로 지금 수익권 들어와 있고요. 대웅제약과 삼강 M&T는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CJ E&M이 지금 플러스권에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이 OTT 서비스가 수요가 많이 급증하면서 CJ E&M도 다시 주가가 활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넷플릭스 좀 보시나요? 네, 넷플릭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핫한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DP라고 이 탈영병을 잡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그 에피소드를 거의 다 봤거든요. 어제도 시청을 했는데 이 DP가 전국적으로 흥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흥행을 하면서 J 콘텐츠리 제작사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포트에 CJ E&M도 있다 보니까 이 콘텐츠 관련주 오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DP의 예고편을 보긴 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듣기로는 그 웹툰의 IP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J 콘텐츠리에서 이제 이 부분을 넷플릭스에 이제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J 콘텐츠리 이제 작년에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콘텐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컨텐츠 기업, 그러니까 CJ E&M도 그 중에 하나였고, NEW, J 컨텐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대부분의 이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 좀 단연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J 컨텐츠리와 NEW 그리고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NEW나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시 30분에 하는 방송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포트 편입을 좀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올 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좀 강하게 시세를 줬다가 한동안 좀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거친 그런 형태고요. 특히 이제 J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계약권 3년 동안에 이제 한 20편의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기로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한 2-3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DP라는 이 부분이 DP라는 이 컨텐츠가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국내에서 이제 이 컨텐츠 제작 능력을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CJ E&M과 JTBC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J 컨텐츠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괜찮은 기업들 NW라든지 있지만 좀 크게 큰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J 컨텐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지지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라인이 보시면 앞쪽에 12월 달에
갭 구간으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런 갭 구간을 하단 자리를 지지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 N자 상승으로 조정도 잘 나와줬었고요.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요 언더슈팅이 살짝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 돌리면서 이제 강하게 바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지금 시장 조정 이후에 어떤 섹터가 시장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항자리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물론 더 좋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컨텐츠 섹터를 봤을 때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공략을 내려올 때마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섹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저항 구간에 갇혀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쪽에 이제 이런 행보를 할 때 만들어진 가격 저항 이런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뚫어내 주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부터 조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이런 저항 자리를 강하게 뭐 돌파를 하고 뚫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하면 살짝 또 눌리는 그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일단 뭐 그래도 나는 좀 긴 관점으로 어차피 볼 거니까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갈 종목이라면 그리고 이쪽 섹터가 좋아서 올라갈 기업이다, 올라갈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양봉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사지 마세요. 항상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권에 두셨다가 내려올 때 어떤 지점에서 음봉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J 콘텐트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보면 NEW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잘 거치고 또 저항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차트가 괜찮아진다라는 것은 섹터 전체가 상승을 좀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컨텐츠 섹터 내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우상향 정배열로 놓여 있는 기업들, 조정 나온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낙폭 과대 그런 종목들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너무 많이 우상향 정배열을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눌림이다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셨을 때는 그 눌림이 깨지고 추세가 꺾였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뭐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있고, 사실 뭐 SBS 콘텐츠라는 기업이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앞에 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J ENM처럼 이렇게 조정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 이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저는 낙폭이 과대해서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기업들을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훨씬 더 빠르게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 기업들이 좋은 이유는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11월 달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디즈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 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분호 리포트에서 이제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여전히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OTT 시장은 앞으로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고요. 국내 OTT 업체들도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컨텐츠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전망이 좀 밝지 않나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콘텐츠다라고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콘텐츠 시장이 강세긴 강세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뭐 자체 제작 콘텐츠도 그렇고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을 나가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전망을 짚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음봉에 매수를 하자,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나온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고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따끈따끈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